동역자 여러분, 오늘 룻기서 3장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장 1절부터 우리 볼까요?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시어머니로서 나오미가 룻에게 복되게 해주고 싶다 이 말이죠. 효도하는 며느리에게, 또 믿음에 있어서 신실한 며느리에게 그에게 복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자신은 이미 나이가 들었고 새로운 남편을 만나서 아이를 낳기까지 기다리기가 힘드니까, 그리고 이미 이 계획이라는 것은 현실 불가능하니까 이제 며느리에게라도 새로운 남편을, 이스라엘 남편을 만나게 해서, 그것도 가까운 친척 중에 만나게 해서,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보아스를 만나게 했으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해서 어떻게든지 대를 잇게 하고 그의 앞으로의 삶과 우리 집안의 삶이 복되게 만들고 싶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니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래서 너가 이삭을 줍던 그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다 이 말이죠. 오늘 밤에 그가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이렇게 타작 마당이 있습니다. 타작 마당이 있는데, 이제 추수를 다 끝나고 나면 그 이제 보리 단은 없애고 보리만 남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리만 남기는데, 요런 타작 마당에서 따로 있어요. 타작 마당이 아마 반 옆에 따로 있어서 여기서 이렇게 소를 통해서 사람이 올라가서 이렇게 돌게 합니다. 그러면 그 보리가 이렇게 진이겨져서 보리알은 단단하니까 보리만 남고 나머지는 이게 볏짚들은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 거죠. 주로 저녁에 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 저녁에 하고 돌게 해서, 옛날에 그 콩 같은 거 볼 때면 도리개로 막 때렸거든요. 때리고 나면 그 콩대는 이제 벌어지고, 그리고 버리고 이제 콩만 밑에 남아요. 그거를 이제 돌과 또 구별해서 이렇게 쓰는데 마찬가지입니다. 보리도 이렇게 타작마당에서 서로 이용해서, 아니면 뭐라 될까요? 사람이 직접 이렇게 때리면서 보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소를 받게 하든지 소리를 돌게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 손으로 때리든지, 주로 이제 소를 가지고 이렇게 무거운 소가 뒤에 뭘 달고 계속 구르죠. 자, 이제 오늘이 그날이다 그 말이에요. 모든 이제 이삭 죽기도 할 수 없고, 이제 오늘이 타작마당 할 날이다 이 말이죠. 근데 이 타작마당은 저녁에 주로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래요. 낮과 기온차가, 땅과 위가 기온차가 커서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저녁 내내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다가 거기서 잠들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아마 이 일을 총괄하는 보아스가 여기 있었을 거예요. 중요한 날이니까.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다가,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게 할 일을 너에게 하리라. 자, 너는 목욕도 하고 기름도 바르고 의복도 입고, 그래서 예뻐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나타나지 말다가 이제 보아스가 자기를 원할 때, 아마 몸도 지치고 또 잔치니까 뭐 술도 한잔, 포도주도 한잔 할 수 있고 그러겠죠. 그렇게 해서 잠이 들었을 때에 기다렸다가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의 품에. 그래서 눕는 것을 알았다가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이불을 덮고 있으면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이 말이죠. 룻의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 말씀대로 내가 행하리다. 어머니가 이렇게 말했지만 뭐 불순종할 것 같으면 며느리로서는 참 입장이 곤란하죠. 마치 남자를 밝히는 여자처럼 보일 수도 있고,
거절당했을 때의 그 어떤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룻에게 명령한 것을 순종합니다. 왜? 룻은 시어머니 마음을 알거든요. 자기가 잘 되라고 하는 거고, 또 희년이 돼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의 친척 중 남자가 그것을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네, 순종하는 거. 이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좀 보면은요, 고엘 제도라고 있어요. 고엘 제도. 우리가 대개 결혼에 대해서 보았듯이 고엘 제도가 되찾다, 부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엘은 되찾는다, 부른다.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거나 아니면 빚진 것을 대신 갚아주는, 물러주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는. 기업 물을 자, 고엘된 자의 의무.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 고엘 제도를 해줄 수 있는 자의 의무예요. 의무. 첫째,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했다. 그래서 이렇게 고엘된 자가 되찾고 물러줄 수 있는 고난을 가진 친척인 것은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어야 됐어요. 예를 들어서 내 사촌이 너무 어려워서 땅을 팔고 그 돈을 받고 생활을 해요. 그러면 내 가까운 친족이기 때문에 그 친족 중 한 사람이 부유하면 그 땅을 도로 사줘야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의 땅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그 친족 중에 가난해서 땅을 팔게 되면 부자인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사줘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5절 26절, 또 부당한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 복수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35장 12절 19절 21. 예를 들어서 친족 중에 누가 살인을 당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갚아줄 책임이 친족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아무튼 고의가 아니어도 실수로 해도 그걸 알 수가 없으니까 일단 친족들이 그 죽인 사람을 다시 죽일 고난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사람들이 피해서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야 되겠죠. 자, 친족의 미만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줘야 됩니다. 무조건 다 결혼하는 게 아니라 혼자 됐다고 결혼하는 게 아니라 자식 없이 이제 죽게, 특별히 남자의 기업을 잃을 자 없이 죽었을 때 대신 결혼해서 대를 아이를 낳게 해줘야, 남자아이를 낳게 해줘야 되고 그 땅이 이어가도록 해줘야 됐다 이 말이죠. 친족의 죗값을 대신 받기까지 했다. 민수기 5장 8절. 친족을 대신해서 그가 이 죄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젊은 사람이 대신 내가 죗값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게 고엘 제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혈족의 땅을 도로 사주거나 피해를 당한 친족을 위해서 복수하거나 또 아들 없이 죽은 여자 혼자 있는 친족을 위해서 결혼을 이어서 자녀를 낳게 해줘서 기업을 잃게 하거나 죄값까지 대신 받았다 이 말이죠. 근데 아무나 고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아니에요. 혈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혈연적인, 아버지가 같다든지 아니면 할아버지가 같다든지 이런 직관 혈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자원해야 돼요. 이거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가 그럴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 번째로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죠. 나도 힘들고 가난한데 누구의 땅을 도로 사주겠습니까? 그리고 할 수 있는 것은 미망인과 결혼해서 아들을 잃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친족의 죗값을 대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래. 그 환경이 돼야 한단 말이에요. 자원해야 되고. 혈연적인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무나 아무 남자나 이렇게 고엘 제도가 있는 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타작법에 대해서 좀 보면요. 여기 타작법. 이 타작법은 추수한 보리단을 말린 후에 타작 마당에 놓은 후에 도리개나 소를 이용해서 나단을 떨어지게 한다. 그래서 보리단을 어느 정도 말린 후에 타작 마당에서 도리개나 소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달들이 떨어지게 한다 이 말이죠.
보리의 지푸라기나 수염이 분리하기 위해서 바람에 날린다. 보리하고 이거하고 달라야 되잖아요. 보리는 밑에 무거우니까 가라앉고 이거 위에 뜨니까 이렇게 바람에 날리면서 이렇게 걷어내고, 그리고 또 보통 바람은 해질 무렵에 많이 부니까 여름식이어서 해질 무렵에 이렇게 바람을 날리는 작업을 한다면 밤늦게까지 일하겠죠. 타작마당은 지름이 보통 15m, 부자일 때는 타작마당이 굉장히 많다. 바람이 부는 저녁 내내 타작마당에서 일을 하게 된다. 시원하고 바람의 영향 때문에 그러다가 잠들면 거기서 잠을 잔다 이 말이죠. 타작이 끝나면 수고한 사람들과 일꾼들과 연회를 베풀고 그리고 이제 기분 좋게 잠을 자는 거죠. 아마 나오미가 이때를 노린 듯해요. 다 끝나고 이제 연회를 베풀고 기분 좋아서 이제 취해서 잘 때에 그때를 아마 노린 것 같습니다. 자,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그는 룻이죠. 룻이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아마 타작마당을 다 마치고 열애를 베풀고 그리고 기분이 좋아서 보아스가 잠이 든 것 같아요. 그때에 룻이 보아스의 이불을 이렇게 걷고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 품에. 자,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가 결혼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언제 했으면 좋겠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옷을 단정히 하고 마당에 내려가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잠자리 들 때 발치에 누우라고 말하죠. 그러면 보아스가 어떤 행동을 보일 거다 이 말이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말한 대로 순종합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남자를 품에 안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의 어떤 앞으로의 삶의 행복함과 그리고 이 계대를 잇게 하는 그러한 일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고엘제도는 죄가 아니었다. 간음죄가 아니었어요. 보통 처녀 총각이 간음죄를 행하면 결혼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가 결혼했고 여자가 결혼을 안 했을 때 발각되면 그건 반드시 그 처녀를 아내로 받아들여야 되고 버리지 못하겠고, 남자 여자가 다 결혼을 했었는데 남편과 아내가 있는데 하면 그건 간음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간음죄가 아니죠. 고엘 제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거는 율법에서 허락한 거고, 그 허락한 이유는 좀 더 땅이 다른 지파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또 과부가 힘든 삶을 살지 않고 원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지금은 여성이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혼자 돈 벌 수 있잖아요. 이 당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또 개인 재산 소유도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은 이게 성경적이다 해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결정은 보아스에게 있어서 보아스가 아니라 하면 아닌 거예요. 나 하기 싫다 하면 안 되는 거고, 보아스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의 청에 의해서 룻이 보아스의 품에 들어가는 그런 것을 보았고, 타작마당에서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고엘제도에 대해서 고엘제도에 대해서도 보았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고엘제도가 무엇인지, 또 타작마당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